안녕하세요. 새 동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SCP라는 용어는 Secure, Contain, Protect의 약자로 사용자가 공상과학 소설과 공포 이야기를 게시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나타냅니다. SCP 재단에는 생물들이 있으며 각 생물들은 고유 번호와 정보로 가득 찬 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존재들은 소설의 세계에서 유래했지만 이 비디오를 보고 나면 의심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카메라에 포착된 가장 무서운 SCP 생물 15마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처음 사용하십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15. SCP-49는 역병의사로 더 잘 알려져 있으며 흑사병 시대의 중세의사를 연상시키는 사악한 외모를 가진 무시무시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생물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힘을 가지고 있으므로 역사적 언급에 속지 마십시오. 이 영상에서 49는 어두운 밤에 거리를 걷고 있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이 존재의 진정한 공포는 그 모습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한 손길만으로도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오싹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후 고인을 기괴하고 부자연스러운 수술에 가합니다. 불행히도 이 비디오에 대해 알려진 바는 거의 없지만 누군가가 실생활에서 카메라에 캡처했다는 사실은 이것이 단순한 허구가 아닌지 궁금하게 만듭니다. 이 생물을 더욱 무섭게 만드는 것은 예측 불가능성과 치료에 대한 강박적인 욕구이며 종종 예상치 못한 폭력의 폭발로 이어집니다. 사육 상태에서 49는 그 위험한 성질로 인해 엄격한 제한을 받습니다. 대상과의 상호작용은 최소한이며 항상 고도로 통제된 조건 하에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대상이 운반하는 악몽이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특정 비디오에서 전염병 의사의 목적은 불분명하지만 실제로 그를 만난다면 어떻겠습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14. 수줍은 남자로 더 잘 알려진 SCP-96은 별명에서 알 수 있듯 수줍음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 존재는 형언할 수 없는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데 있어 수줍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한 유튜버가 새벽 3시에 으스스한 묘지를 방문하기로 결정했고 그곳에서 96을 만났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연이라도 이 생물의 얼굴을 절대 쳐다봐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침묵의 형태가 광란의 폭력으로 변하고 그것을 본 사람을 추적하여 파괴하기로 결심한다고 합니다. 이 유튜버는 묘지를 떠나려고 할 때 차창에서 소름 끼치는 생물을 보았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했지만 영상을 검토했을 때 겁에 질렸습니다. 또한 96을 그토록 무섭게 만드는 것은 그 무엇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먹이를 찾는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그 힘은 초인적입니다. 그것은 멈출 수 없는 힘, 포착하거나 볼 수 없는 살아있는 악몽의 화신입니다. 얼굴을 흘끗 보는 것만으로도 파괴의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상 속의 생물이 수줍은 남자라고 주장하지만 다른 어떤 사람들은 갈퀴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더 레이크는 인터넷 스토리와 소름 끼치는 파스타 이야기를 통해 인기를 얻은 생물입니다. 창백하고 야위고 긴 발톱과 빛나는 눈을 가진 생물로 묘사되는 이것은 만나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공포에 떨게 한다고 합니다. 만약 당신이 묘지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면 다리를 뜨십시오. 어떤 전설은 너무나도 현실적이고 호기심이 마지막 실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13. 어떤 슬라이드가 아니라 우리 현실의 경계를 넘어서는 여행으로 당신을 데려가는 슬라이드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미끄럼틀로 알려진 SCP-1562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놀이터 미끄럼틀처럼 보이지만 겉모습은 속임수입니다. 이 슬라이드에는 우리의 가장 깊은 두려움을 표면으로 끌어올리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영혼들이 1561을 미끄러져 내려가기로 결정했을 때 시간과 공간의 법칙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하강은 단순한 미끄럼틀이 아니라 불가능한 세계의 미로로 향하는 관문입니다. 슬라이더는 논리를 무시하는 기괴한 풍경, 다른 곳에는 존재하지 않은 이상한 생물, 알고 있는 모든 것에 의문을 품게 만드는 현실의 왜곡을 보고합니다. 이 슬라이드는 스릴을 찾는 사람들에게 바이럴 센세이션이 아닙니다. 아니요, 1562는 아무리 안정된 신경도 떨게 만들 수 있는 변칙 개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생활에서 이것을 만났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일부 슬라이더는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들의 몸과 마음은 의학이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변화합니다. 그러나 이 슬라이드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관문일까요? 함정일까요? 일부 미스터리는 풀기에는 너무 위험하며 특히 평범한 놀이터에서 기다리고 있는 미스터리는 더욱 그렇습니다. 한번 미끄러지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12. 숲의 심장부 깊숙한 곳에는 수세기 동안 인류의 악몽에 등장할 정도로 무서운 생물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웬디고로 더 잘 알려진 SCP-323은 옛날 민담에 나오는 단순한 허구가 아닙니다. 종종 뿔이 있는 수척한 인간형 인물로 묘사되는 이 생물은 최악의 악몽 속에서도 마주하고 싶지 않은 존재입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누군가는 숲속 깊은 곳에서 웬디고를 카메라에 담았다고 주장합니다. 이 SCP 독립체는 가장 노련한 사냥꾼조차 떨게 만들 수 있는 무시무시한 힘과 포식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람의 속도로 숲속을 이동하며 포획은 고사하고 추적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것의 힘과 민첩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희생자를 쉽게 압도합니다. 하지만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은 신체적인 힘만이 아닙니다. SCP-323은 주로 밤에 사냥을 하며 겨울철에는 불안할 정도로 공격성이 증가합니다. 이것은 조심스럽게 먹이를 선택하며 종종 고립되고 취약한 외로운 등산객이나 야영객을 표적으로 삼습니다. 그런 다음 야생의 본능을 배반하는 교활함으로 순진한 희생자를 스토킹하여 공격할 완벽한 순간을 기다립니다. 이 사람이 실제로 웬디고를 카메라에 담은 것일까요? 아니면 잘못 식별된 동물을 다루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 이것이 정말로 SCP-재단의 웬디고라면 가장 불안한 특징은 인간의 목소리를 흉내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여 도움을 요청하거나 익숙한 목소리로 외치거나 순진한 등산객을 숲속 더 깊은 곳으로 유인합니다. 일단 가까워지면 탈출이 불가능해집니다. 11. 이것은 당신의 최악의 악몽을 능가하는 생물이며 파괴하기 어려운 파충류로 더 잘 알려진 SCP-682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악어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턱이 무엇이든 물어뜯을 수 있을 만큼 강력하기 때문에 평범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다음 이야기에 따르면 이 독립체는 익명의 해변에서 발견되었고 여러 장의 사진이 찍혔습니다. 이 생물은 놀라운 재생 능력을 가진 거대한 파충류로 죽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냥 큰 도마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속지 마십시오. 이 생물은 과학적 설명을 무시하는 방식으로 모양을 바꾸고 성장하고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생명체에 대해 극도의 적대감을 나타내며 파괴 시도에 대해 거의 초자연적인 저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682는 고전압 충격부터 핵폭탄에 이르기까지 어떤 것이든 견딜 수 있으며 그냥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진화합니다. 또한 생물학적 구성을 조작하고 다른 독립체의 힘을 흡수하며 현실을 바꾸는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생물은 또한 모든 생명체에 대한 뿌리 깊은 증오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말살하려는 강한 욕망을 품고 있습니다. 10. 흔히 SCP-173으로 알려진 조각품은 SCP-재단에서 가장 악명 높은 존재 중 하나입니다. 스프레이 페인트의 흔적이 있는 콘크리트로 만든 인간형 조각상입니다. 독특한 특성으로 인해 매우 위험합니다. 173과 직접 눈을 마주치면 대상은 움직이게 되며 즉시 희생자의 목을 부러뜨릴 수 있을 만큼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생물이 주로 거주하는 격리실에 들어가는 인원은 그 존재 앞에서 절대 눈을 깜빡이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 다음 영상에 따르면 한 러시아 유튜버가 이 SCP 독립체가 탈출한 후 숲에서 카메라에 잡혔다고 합니다. 173이 제기하는 위험은 많은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독립체로 만듭니다. 그러나 이 생물이 2015년 러시아 니즈니 노브고로드 숲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잠시라도 그 생물에게서 시선을 돌린다면 당신은 몇 년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공포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173의 높이는 약 2m이지만 조용한 모습에 속지 마십시오. 놀라운 속도로 움직일 수 있지만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만 움직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놓치자마자 잠시라도 놀라운 속도와 힘을 사용하여 당신을 마비시키거나 죽일 것입니다. 173은 관찰되지 않을 때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로 인해 엄격한 격리 프로토콜이 수립되었습니다. 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해 인원이 대상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최소 한 명은 항상 눈을 똑바로 마주치게 합니다.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격리실에는 보통 여러 명의 인원이 존재하며 이를 통해 해당 생물이 절대 방치되지 않도록 합니다. 9. 반박된 자로 더 잘 알려진 SCP-3199는 절대 마주치고 싶지 않은 생물입니다. 이 적대적인 존재는 닭과 영장류의 특징을 결합하고 있으며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아마도 가장 불안한 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번식하고 경로에 있는 모든 사람을 공격하는 능력일 것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3199 개체들은 제114기지에 개조된 케테르 인간형 격리실에 보관해야 합니다. 다음 사진은 보안 카메라에서 촬영한 것으로 이 SCP 독립체가 실생활에서 관찰된 유일한 증거라고 합니다. 생물이 거주하는 방에는 내산성 강철로 만들어진 약 2m 두께의 벽이 있습니다. 또한 1차 격리와 2차 격리 사이에 2m의 여유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2차 격리는 모든 살아있는 표본을 투명한 아크릴 수지로 만들어진 반투명 고체 덩어리 속에 가두는 것입니다. 이 생물에 대한 소름 끼치는 점은 인간형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두꺼운 깃털층으로 덮여 있어 충격적인 이미지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려되는 것은 신체적 특성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번식할 수 있으며 다양한 종의 유전적 형질을 흡수하여 적응력이 뛰어나고 무시무시한 자손을 낳습니다. 이 생물을 격리하는 것도 빠르게 탈출하고 번식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어려운 일입니다. 8. 너무 텅 비어 세상이 막 끝난 것처럼 보이는 황량한 풍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난데없이 빛이 나타나는데 너무나도 밝아서 당신의 눈을 멀게 할 수도 있고 그 빛에서 기절시킬 수 있을 만큼 이상한 형체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정확히 무엇일까요? SCP-001-2, 소위 게이트 가디언이라고 불리는 수수께끼 같고 강력한 독립체입니다. 그것은 불타는 검으로 무장한 거대한 날개 달린 인간형 생물로 형이상학적 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존재는 수호자일 뿐만 아니라 식별된 다른 독립체가 우리 현실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이 주된 임무입니다. 게이트 가디언은 파괴적인 불꽃을 발현하고 물리적 영역과 형이상학적 영역 사이를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여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독립체는 재래식 무기의 무적인 것처럼 보이며 압도적인 권위와 힘의 아우라를 발산하고 있습니다. 재단과 상호작용은 제한됩니다. 이 존재는 주로 자신의 영역 내에 머물며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지는 않습니다. 게이트 가디언은 최후의 방어선으로 간주되며 재앙적인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호자로 간주됩니다. 현실 세계의 게이트 가디언의 존재는 병해감과 불길한 긴장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또한 그 힘은 매우 신비합니다. 7. 역병 닥터는 숲이 우거진 지역에서 보이는 이 비디오를 포함하여 실생활에서 여러 번 카메라에 포착된 것으로 보입니다. 숲의 어둡고 깊은 곳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목숨이 달려있는 것처럼 달리는 것입니다. 검은 망토와 도자기 가면으로 가려진 이 존재는 중세의 악몽을 상징합니다. 그의 외모만이 무서운 것은 아닙니다. 단 한 번의 터치로 목숨을 끊을 수 있는 그의 능력은 그를 피할 수 없는 위협으로 만듭니다. 평화로운 어느 날 숲속을 걷다가 난데없이 이 형체가 나타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SCP-49는 평범한 추적자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치유자라고 주장하며 우리 각자에게 있다고 믿는 신비한 전염병과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침착하고 계산된 태도에 속지 마십시오. 그의 치료는 죽음 그 자체나 다름없습니다. 이 영상 속의 인물은 독립체가 그를 쫓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도망가기로 옳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행히 남자는 탈출할 수 있었는데 전염병 의사는 보통 수술 도구로 가득 찬 가죽 의료 가방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당신을 실험하고 싶어 합니다. 6. 침묵이 들리는 버려진 건물의 어둠 속에서 마주치지 않는 것이 좋을 소름 끼치는 생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십시오. 손전등만 있을 뿐 공간을 간신히 비추고 있습니다. 삐걱거리는 바닥을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긴장감이 고조되고 심장이 목구멍에서 쿵쾅거립니다. 그리고 갑자기 붉은 안개 괴물로 알려진 SCP-87B가 어둠 속에서 나타납니다. 이 생물은 빛나는 붉은 눈을 가진 긴 체형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끝없이 펼쳐진 어두운 집 지하실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두렵게 하는 것은 무서운 눈만이 아닙니다. 그것이 뿜어내는 붉은 안개는 파멸의 전주입니다. 안개를 보게 되면 너무 늦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달리는 것이 유일한 선택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두운 구석에 숨어있는 단순한 생물이 아닙니다. 공격할 준비가 된 포식자입니다. 그것은 종종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며 먹이를 사냥하고 그들을 잡거나 다치게 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가장 불안한 것은 순간을 이동하고 환경을 조작하여 탈출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능력일 것입니다. 불행히도 우리는 이 비디오에 나오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생물과의 만남에서 살아남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의 기원과 동기는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으며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로 인해 대상에 전반적인 소름 끼치는 성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5. 모기가 더 이상 작은 자극이 아니라 거대한 포식자가 되는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SCP-149가 가져온 현실입니다. SCP-재단이 인정하고 관리하는 이 종은 단순한 곤충이 아닙니다. 대상은 케테르 등급 독립체로 SCP-재단이 알고 있는 가장 위험한 변칙 개체에만 부여되는 명칭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평범한 모기가 아닙니다. 약 1.5m 길이의 이 생물은 콘크리트와 강철을 포함한 거의 모든 재료를 꿰뚫을 수 있는 날카로운 코로 사냥합니다.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은 크기만이 아닙니다. 그것이 운반하는 것입니다. 149는 149A의 매개체로 대상에게 물리면 다양한 혈액 매개 질병을 전염시킬 수 있습니다. 이 모기를 더욱 무섭게 만드는 것은 빠른 성숙과 바이러스 번식 능력입니다. 무성 생식을 할 수 있으며 새로운 개체로 부화하는 알을 낳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 마리의 모기가 피해 굶주린 떼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149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입수할 수 있는 자료에서 지워졌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가하는 위협은 명백합니다. 단순한 포식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잠재적인 전염병이며 통제하지 않으면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름 저녁에 이 모기를 만나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볼 수 있는 것뿐 아니라 그림자 속에서 윙윙거리며 공격하기를 기다리는 것까지 두려워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4. 뚫을 수 없는 숲의 얼음장 같은 추위에 둘러싸여 혼자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침묵은 귀청이 터질 것 같았지만 단 한 가지 소리, 즉 당신의 것이 아닌 발소리에서 눈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이 지역은 웬디고로 더 잘 알려진 SCP-323이 사냥하는 곳입니다. 이 특정 개체가 실생활에서 카메라에 포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 포식성 생물은 자연의 법칙에 반하여 완전히 다른 무언가가 되었습니다. 323은 어두움 속에서 숲을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빛나는 붉은 눈을 가진 무시무시한 형체입니다. 길고 날카로운 발톱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을 붙잡고 찢어발길 준비가 된 두려움의 도구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이 독립체의 가장 불안한 측면은 그 기원일 것입니다. 아메리카 원주민 신화 및 민속과 관련된 웬디고는 최악의 인간 본성에서 태어난 생물입니다. 그것은 탐욕, 굶주림, 절망의 영을 단념시키기 위해 전해지는 경고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이 생물이 현실에 존재하며 심지어 카메라에 여러 번 포착되었다고 믿습니다. 이 경우 개체가 너무 빨리 번쩍여서 비디오를 일시 중지하지 않는 한 거의 볼 수 없습니다. 3. 영국 노폭의 그늘 속에서 어두운 과거에서 바로 튀어나온 듯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SCP-49 또는 전염병 의사가 공원과 주택가를 돌아다니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그는 특유의 부리 마스크와 검은 예복으로 지역사회에 공포를 심어주었습니다. 또한 죽음이 거리를 배회하던 때 조용히 상기시켜줍니다. 하지만 이 특별한 전염병 의사가 누구일까요? 과거에는 전염병 의사들이 14세기에서 17세기 사이에 유럽을 황폐화시킨 흑사병에 대항하는 유일한 방어선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상징적인 옷차림, 특히 새와 같은 가면은 단순히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리에는 허브와 향신료가 가득 들어 있었는데 이는 전염병을 일으킨다고 생각되는 나쁜 공기를 걸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넓은 모자와 긴 옷은 병을 어느 정도 막아주었습니다. 현대의 전염병 의사는 거리를 배회하면서 사람들을 겁주려는 듯 보였고 그들의 두려움에 부추겨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49가 치명적인 손길을 가지고 있어서 그가 만지는 모든 것에 생명을 빨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끔찍한 변화를 겪게 되며 이것이 당신이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거리를 걸어다니는 전염병 의사를 본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감히 더 가까이 갈 것인가요? 아니면 거리를 유지하거나 도망칠 것인가요? 당신이 무엇을 할 것인지 의견을 알려주십시오. 2. SCP-173 두각품으로 알려진 이 괴물은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숨어있는 무자비한 사냥꾼으로 카메라에 여러 번 잡혔습니다. 이 영상에서 독립체는 다른 세상으로부터 숨겨져 있는 방에 갇혀 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움직일 수 있으므로 마주치면 눈을 떼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는 한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경계심을 늦추면 독립체가 공격합니다. 그것은 폭력적인 경향으로 알려져 있으며 눈을 마주치자마자 희생자를 공격하고 제거합니다. 아마도 가장 불안한 측면은 그것이 내는 소리일 것입니다. 이 소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 계속 지켜봐야 한다는 경고이자 신호입니다. 황량한 숲에서 만나든 오래된 건물 옆에서 만나든 규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173은 우리에게 우리 우주의 실체의 의문을 품게 하고 어떤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1. 수줍은 남자로 더 잘 알려진 SCP-96은 쳐다보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무서운 생물입니다. 이 비디오에서 그는 소름 끼치는 방 한가운데에 있는 병원 침대에 조용히 앉아 있을 수 있지만 그의 수동적인 행동에 속지 마십시오. 96은 키가 약 2.4m인 수수께끼의 생물로 얼굴이 보이면 순수한 분노를 표출합니다. 거의 인간으로 알아볼 수 없는 그의 얼굴은 당신이 결코 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크고 빛나는 눈을 들여다보는 실수를 저지른다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부터 96은 움츠러든 생물에서 멈출 수 없는 파괴력으로 변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얼마나 멀리 가든 어디에 숨어있든 상관없이 당신을 쫓을 것입니다. 어떤 장벽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벽을 뚫고 바다를 가로질러 헤엄쳐 당신에게 도달할 때까지 지칠 줄 모르고 수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종말은 불가피합니다. 만약 우리가 다음 비디오를 믿는다면 그들은 그 생물을 버려진 병실에 가두고 그 생물의 운명에 맡겼을 것입니다. 생물이 사람 근처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최선의 해결책일 수도 있습니다. SCP 재단의 세계에서 이 독립체는 가장 두려운 존재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어떤 생물이 가장 무섭다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동영상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더 많은 비디오를 보려면 화면에서 하나를 클릭하거나 채널을 살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뵙겠습니다.